네, 안녕하세요. 쿠다노트입니다. 오늘은 딥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딥 리서치는 일잘러 GPT 책이 출간된 이후에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책에는 못 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챗GPT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심층 리서치라고 해서 기능이 있는데 이걸 키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심층 리서치에 프롬프트를 적으실 때는 크게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심층 리서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그 입력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생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층 리서치는 한 달에 10번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되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 리서치를 활용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대학원, 빅데이터 학과에 다니고 있긴 한데,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밖에 제가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날 수강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저희과 토요일 수업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과 수업도 들어보자 라고 하다가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이번에 좀 듣게 됐습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수업은 저도 사실은 생소한 분야인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공 말고 다른 학과 수업도 들어봤는데 오히려 다른 학과 수업을 들어보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각도 생기고 또 새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저는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사회복지학과 수업 중에 하나를 듣게 됐는데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나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냐면 팀을 짜서 팀별로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관련된 발표를 준비해라 라고 교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저희 팀의 주제는 아동학대와 인권, 이 정서학대와 방임 이걸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걸 주제로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한두 개의 사례만 가지고 깊게 파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딘 리서치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와 인권, 정서학대와 방임을 주제로 아래 내용에 맞춰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판례를 한두 개 찾아서 깊게 파고들어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챗GPT가 발표 자료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더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발표 대상은 대학원생이고 발표 분량과 시간은 15분 정도고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은 학술적이어야 된다. 판례는 한국 판례 중심으로 해라 라고 적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했더니 딘 리서치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한참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더라고요. 8분 걸렸네요. 8분. 네,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여튼 딘 리서치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찾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정서 학대와 방임, 인권 기반, 기본권 충돌, 보호 체계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1번 먼저 인권의 필요성과 개념적 기초를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인권의 법적 기반, 헌법과 아동 관련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주고 있고 또 단순하게 텍스트만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찾은 링크까지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와 기본권 충돌, 아동의 권리가 중요하냐, 부모의 권리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충돌 구도를 갖고 있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서학대와 방임 사례로 판례를 통한 분석이라 해서 첫 번째 판례로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 사건인지를 해당 판례에 대해서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작성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친부의 극심한 방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을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학대 상황에 대해서 현재 사회복지적 대응 방안은 어떤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법 제도적 민의적 보완, 현재 법과 제도의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저희
팀원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팀원분들은 이미 사회복지학을 학사라도 전공하셨고 지금 석사과정도 밟고 계신 분들이셔서 이 현업에서도 현재 사회복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발표 자료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PT 슬라이드로 위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싶다. 그래서 적절한 장수로 구성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PPT 슬라이드를 이제 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직접 PPT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각 슬라이드에 들어갈 텍스트 초안과 도식, 그림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각 표지에 들어갈 내용과 시각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 준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팀원들한테 전달을 했더니 저희 팀원들이 너무 훌륭하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발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저는 이 내용 등에 전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뭐 사회복지 관련된 수업을 들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해달라라고 제가 저희 팀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딥 리서치, 이 심층 리서치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심층 리서치의 로직은 뭐냐? 두 가지 로직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생성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성된 질문들을 LLM 모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게 이 심층 리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